떴어요, 밴드에. 아직 밴드 안 떴는데. 뜬 것 같은데? 네, 됐어요? 됐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민 그립체 리뷰 첫 아니죠? 맞나? 첫 리뷰인가요? 5월달 첫 리뷰? 아니죠.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네, 저희 오늘 첫 5월달 시민 그림체 리뷰는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좀 가정이랑 좀 상관 있는 것들을 좀 골라볼까? 그래가지고 상아쌤은 상아쌤 나름대로의 또 저는 저대로의 책을 골라서 와봤는데요. 제가 처음 오늘 리뷰해 드릴 책은 바로 할머니의 뜰에서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시드니 스미스 이 작가의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그 분위기가 어쩔 때는 우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분위기를 그때그때 제 마음에 따라 이 그림이 달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머니의 뜰에서 조던 스코클,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지은 옮김 이 책은 책 읽는 곳에서 냈는데 이 책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 책 커버를 벗기면은요 짜자잔짠 이렇게 있어요. 네. 보통 가끔 이런 그림책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책 커버가 있잖아요. 한번 이것도 벗겨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접개와 이 안에 있는 표지의 그림이 다른 책도 꽤 있거든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 안에서 이야기를 상상하고 시작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할머니와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죠. 손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어두운 공간에서 빛이 들어오는 빛을 받는 이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또 되려 강렬한 빛에 취해서 이렇게 환하게 할머니를 비추고 있죠. 네. 처음에 저는 이거 봤을 때 왜 누군가 이제 이 세계를 마감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 빛이 막 있다고 하잖아요. 군입인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좀 볼 때 마음이 좀 이렇게 시선이 머물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뭔가 아린 느낌도 저는 이 표지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사진 같잖아요. 사진 액자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추억을 아마 떠올리는 그런 그림책 같기도 하고. 자, 할머니의 뜰에서 조던 스코클,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지은 옮김, 책 읽는 곰. 이 책은 이 바로 할머니 이름이 바바인데요. 할머니께서는 캐나다에 사시는데 왜냐면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피난을 가신 거죠. 그래서 폴란드 분이시기 때문에 영어가 이렇게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민이 다른 나라의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영어가 쉽지 않다 보니 여기서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하면서 이 할머니 뜻을 받던 이 어깨 동무하고 있는 손주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이 되게 전 좋았어요. 우리 바바. 할머니를 바바인데 우리 바바라고 해요. 우리 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바바. 근데 이 말이 되게 사랑이 느껴지고 할머니랑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 보면 할머니와 그리고 이 바바의 손주인 내가 같이 있는 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여기도 나와요. 여기. 네.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요. 이 바바 손에 학교 갈 때마다 할머니 집으로 옮겨줘서 등교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 아이가 그렸던 그림인 걸 다시 좀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데요. 내가 왔는데도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나와 보이지 않는데 이 친구는 어디 있는지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바로 아침을 준비하려고 할머니는 부엌에 있다고 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똥강아지 왔어. 그럼 할머니가 주시는 음식들은 이만큼 있잖아요. 뭐 네. 이것저것 진수성찬을. 근데 이 친구의 할머니인 바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이제 오트밀을 내주고 뭐 이것도 내주고 과일도 내주고 하는데 아주 이만큼 내놔서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여기에 빠져서 수영을 해도 되겠다고. 근데 거기서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마음 생각해서 그
많은 아침을 싹싹 긁어서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께서 이 친구가 밥을 먹을 때 뭘 떨어뜨리면요, 얼른 주워서 거기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손주에게 넣어줬다고 해요. 아마 축복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할머니랑 그렇게 아침을 먹고 나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죠. 근데 할머니의 집 풍경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꼭 우리는 할머니 집 있잖아요. 할머니 집 가면 마늘이 걸려져 있고 뭐 매달려져 있고 펼쳐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바바의 오두막, 할머니의 오두막에는요, 텃밭에서 기른 것들이 가득한데 욕실에는 피클단지. 너무 많으니까 돌 데가 없는 거예요. 욕실에도 두고, 그리고 샤워기에는 마늘이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막 상상을 해보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할머니 어릴 적 집을 상상해 보면, 아, 그냥 사는 환경이 다를 뿐이지, 할머니들은 당신이 이제 손수 기르시고 한 것들을 말리고 저장하려고 곳곳에 막 내대라 누는 풍경이 다르지 않구나. 우리도 장독대 위에 보면 뭐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그 집이 그 고향이 제주도에서 고사리가 늘 있었거든요. 네. 고사리, 메밀, 깻잎들이 막 늘 있었던 것 같고, 귤들도 막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풍경들을 어릴 때 그런 떠올릴 수 있었던 풍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렁이를 좋아해요. 네, 지렁이를 좋아해서 할머니는 지렁이를 비 오는 그 길가를 가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모으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을 떨어뜨리고 다시 입술 맞추고 다시 손잡이 주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할머니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가득가득 음식 그릇에다가 가득가득 채워주고 흘린 음식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는 그런 게 그 이유가 나왔어요. 할머니께서 아까 이제 캐나다로 오신 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왔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피난길에 있었던 때는 배를 곪잖아요. 넉넉하게 못 먹고. 그래서 할머니는 그렇게 넉넉하게 아주 넘치게 음식을 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다 먹었던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아까 할머니께서 지렁이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지렁이를 한 마리 한 마리 모아다가 어디서 푸냐면은요. 할머니 텃밭에 할머니 뜰에 풀어놔요. 왜냐하면 지렁이는 흙을 기름지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거 막 약 같은 거 안 쓰시고 이렇게 여기다 풀어놔요. 이게 바로 할머니와 나누었던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할머니가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지렁이 한 마리, 길가에 있는 지렁이 한 마리, 두 마리를 잘 곱게 갖고 오셔서 안전하게 당신의 텃밭에 풀어놓는 거예요. 이 친구는 바바와 함께 그 일을 같이 한 거죠. 나와 할머니만 누렸던 추억 공유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할머니와 할머니 오두막에서 지냈던 이 아이는 이렇게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그 오두막집이 사라지고 나서 이 아이 집에 와요. 할머니를 모시게 된 거죠. 할머니가 살았던 그 오두막집에는 빌딩 숲이 세워지고 도로가 나고 할머니는 이제 텃밭을 가꿀 일이 없다 보니 이제 몸도 쇠약해지시고 결국은 이 친구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워만 있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왜 이게 보면 사과를 하나 떨어뜨리셨잖아요. 네. 드시다가. 그런데 이번에 이 친구가 이렇게 해줘요. 할머니께. 떨어뜨린 사과를 자기 입술을 맞추고 할머니 입에 넣어줘요. 이 장면 보면서 되게 이 아이가 할머니랑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요로웠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고 할머니께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우신 것 같아서 너무 멋진 할머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이제 비가 왔죠. 네.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 지렁이가 나오잖아요. 네. 이 아이는 뛰어가서 할머니와 했던 지렁이들을 다 갖고 와요. 그리고서는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지렁이를 주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할머니와 지렁이를 줍고 이렇게 모을 때는 다 뜰이었고 흙밭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도로가 생기고 그 아까 노란 옷을 입었던 이 아이가 아마 여기 있던 것 같거든요. 도로 옆에서 이렇게 할머니와 추억을 공유했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저희 할머니 집도 그 앞에 길이 이렇게 나버려가지고 제가 누렸던 그 올레길이라고 하는 길도 사라졌거든요. 이제 추억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가면 아, 여기서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했지라는 추억이 떠올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집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지금 가면 좀 눈여겨보려고 네, 하기도 하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많이 낳고 할머니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추억들이 있는데 쌤은 어때요? 쌤은 할머니의 추억이 할머니 집에 대한 추억? 저는 보통 추억하면 마당이 떠오르는데요. 뭐 마당에서 사촌 동생들이랑 놀기도 하고, 근데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놀고 있으면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들어오라고 하시니까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은 더 넉넉하게 품어주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묻든지 말든지 그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내어주고. 근데 이제 아마 할머니도 거기 마당이 있으니까 그런 추억들이 막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들의 뜰이 할머니들의 뜰이 할머니의 마당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그거를 잘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약간 욕심을 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초반에는 아이의 눈에서 내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를 바라보는 할머니 집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마지막에 책장을 덮으면서 내가 할머니가 됐을 때는 이런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 집을 잘 준비하면 마당에 꽃도 심고 열매도 따서 먹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미래의 손주와 미래의 손녀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왜 이렇게 음식을 떨어뜨렸을 때 입술을 맞추고 했던 그런 것처럼 나도 아이에게 뭔가 공유하고 남길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아이가 봐도 좋을 것 같고 할머니였을 때도 좋고 모든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니까요. 정말 이 책은 온 나이, 온 연령대가 다 누릴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라는 따뜻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언제나 네 곁에인데요. 이것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이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언제나 네 곁에 이루리 글,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그림, 북극곰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화목해 보이죠? 엄마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라며 북극곰 엄마와 아기 북극곰이 서로 껴안고 있어요. 하지만 아기 북극곰은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말하며 왜 엄마는 거짓말지? 내 곁을 떠났으니까요. 엄마 북극곰과 아기 북극곰이 이별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혼자 남은 아기 북극곰은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영도 혼자 해야 되고 그리고 사냥도 오로지 본인이 다 해야만 했죠. 저는 이걸 보면서 보통 청소 같은 것도 분명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머리카락이 쌓여 있다든지 아니면 빨랫감도 이 정도면 이틀 뒤에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산더미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정말 부모님 또는 엄마, 아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가족의 부재가 생각보다 작은 곳에서 나타나죠. 네, 많이 느낀다는 거. 그걸 또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아기 북극곰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보통 아동이, 아이가 혼자 남았을 때 사회로부터 보호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위식주나 그런 거 기본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도 요즘에는
집중되고 있고 아니면 사회성도. 음. 특히나 요즘에는 휴대폰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만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사회성을 길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아이는 오로지 혼자가 되었어요. 그런 아이는 과거 엄마와 같이 있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영원히 네 곁에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엄마의 말을 떠올리죠. 하지만 엄마는 떠나갔고 거짓말쟁이라고 아기 북꿈은 다시 말해요. 엄마가 밉대요. 네. 사실 이게 아이가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엄마도 떠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절벽을 맞이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여기 선명하진 않지만 희미하게 엄마 북극곰이 있잖아요. 엄마 북극곰이 마치 아기 북극곰을 잡아주려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아기 북극곰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아요.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았는데 수영도 혼자해야 된다는 이 책에서 보면 엄마 북극곰이 아기 북극곰을 지지해주고 있죠. 뒷장에도 보면 사냥도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사실 이 책을 고른 이유가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 조부모 가정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둘 분 다 안 계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는 가정의 달이 꼭 보통 엄마 아빠랑 같이 아니면 할머니랑 같이 이러는 거 말고 혼자 있어도 그 가정의 달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사실상 곁을 떠난 사람이 옆에 없는데 어떻게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냐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제가 타인을 향해서 응원을 했던 그 마음을 떠올려 보고 그 마음이 타인도 나에게 그 마음이 전달해줬으면 한다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제가 아무래도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를 누군가가 응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본인을 함부로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이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한번 타인을 응원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고르신 이유가.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리뷰할 때 이렇게 느낀 생각, 아, 그래서 우리가 자랑터가 필요하구나. 네. 그런 마을 가운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가정에는 너무 다양한 모습들로 형태로 있죠. 근데 이제, 그 형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나의 기준이 아닌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자라난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아까 북극곰 엄마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누군가가 다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의 아이만 챙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제 또 이번에 어린이날이 103번째 어린이날이 지났잖아요. 지나가는 아이가 위험함에 처했으면 내가 그 엄마가 돼보는 거죠. 내가 그 아빠가 돼보기도 하고, 내가 그 삼촌이 돼보기도 하고, 내가 그 할머니가 돼보기도 해서 그 아이를 지켜내는 거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리고 힘들 때 말을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될 수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누군가가 떠나갔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아까 아기곰이 이렇게 몸을 던졌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떠났지만 나를 받아줄 누군가는 또 있어라는 그 응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림책 읽으면서 그 마음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또 누군가 어른이 있으니 힘을 내어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바로 이렇게 그림책 리뷰하는 이유이고 또 그림책을 통해서 또 이 자랑단에서 누리고 그 다음에 토닥토닥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나의 시선을 넓히다 보면은요, 보일 거예요, 아마. 그쵸. 내 아이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또 보이니 그 마음을 잘 흘려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또 두 번째로 이제 갖고 온 책은 바로 커다란 손인데요. 이 책은 글이 없어요. 딱 한 줄만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책은 참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꺼내보면, 자, 아까 제가 할머니 때에서도 그랬죠. 벗겨내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자, 보이시나요? 커다란 손을 떼어내면, 자, 아기가 나오죠. 커다란 손 쇠덕규 그림책. 이 책은 윤 에디션에서 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한 번쯤 가는 게 공평하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응애응애하고 누군가가 태어났고요. 그걸 또 바라보는 아마 아빠이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 아이를 옆에 사랑하는 누군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면제 보면 어떤 동네 풍경이 있고요. 그 뒤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책 다람쥐에서 할 때 약간 보물찾기처럼 했던 게 있었는데 이 책 뒤에는 손잡았을 때 어땠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잡아봐 따뜻해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남겨줬습니다. 커다란 손. 여기 보니까 이 아이들이 타고 있는 그 보통 우리가 유모차라고 하죠. 근데 보통 유모차 말고 이제 아기를 끄는 수레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아빠도 끌고 엄마도 끌고 그쵸. 할머니도 끌고 하니까. 자, 이렇게 여기 안에 그 이동수단에 이 아이가 앞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 순간 우리 여러분 손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손 이렇게 자랐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기 때 손은 진짜 조그맸잖아요. 그 맞아요. 주머니에 그 솔싸게 들어갈 만큼. 자,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잡아도 정말 다 잡지 못한 그 아기 손이요.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이번에는 누군가가 또 누구의 손을 잡고 있죠. 여기서 볼 때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초록색깔 패턴의 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패턴의 옷이 이번에는 한 할아버지 나이 든 누군가의 옷으로 변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저귀를 채우고 있어요. 근데 또 이번엔 누군가가 또 이렇게 보호를 받는 역시 옷이 같은 패턴의 옷으로 아마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역할이 나의 아버지가 이제 내가 돌보아야 할 누군가로 아버지로 되었다는 걸 아마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 그림책은 글이 없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가고 있다는 거를 그때의 옷과 지금의 옷의 색깔이 같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 같은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는 모든 아까 언제나 얘기했듯처럼 엄마가 아빠가 또 누군가 꼭 있어야 됐지만 이제 내가 손이 자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만